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매도예요. 매도에 대해서 언제 해야 정확하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녕하세요, 드거남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손실 대신 수익을 극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말을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 보면 신용 잔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사실 저도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람이 신용이랑 미술을 쓰세요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나쁜 놈이에요. 무조건 쓰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절대로 투자를 하면서 권하지 말아야 될 거는 신용보다는 오히려 미수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용은 3개월이나 6개월 또 연장을 하면은 뭐 9개월, 12개월까지 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미수라는 거는 3일 이내에 꼭 그 종목에 대해서 손실이든 수익을 확정 지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에는 강제적 집행이라고 해서 반대 매매가 나가는 그런 어마무시한 뒷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리 오래된 투자자라 하더라도 이거 며칠만 더 있으면 오를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쉽게 지우지 못하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3일 이내에 승부를 봐야 하니까 굉장히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요. 사람이 조급해지면은 IQ가 낮아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를 내고 싶다면 미수보다는 신용을 쓰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되도록이면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놈은 주식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수익을 내고 있긴 한 걸까? 조작을 한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 알아요. 아시는 대로 4, 5달 정도 번 수익 2,600만 원의 손실을 봤어요. 그때 어떤 이유로 어떤 매매로 손실이 났는지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투자 금액은 200만 원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손실이 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고 내가 맞았어 라는 결과가 여러 번 쌓여서 그게 확신이 되고 확신이 커지면은 믿음이 되고요. 믿음이 되면 그게 광기가 돼요. LNF에 대한 분석 시기는 사실 제가 분석했던 거는 처음에 맞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좋은 수익을 거뒀고요. 그래서 저의 확신은 오히려 더 커졌고요. 제가 LNF에서 손실을 본 구간은 딱 지금 최고점을 찍었던 이 31만 8천 원을 찍었던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두 번째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 이때도 약간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매수를 했거든요. 정확히 이 두 종목에 대해서 평소 종목당 한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로 투자를 하는 게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저의 처음 투자 금액에 비해서는. 근데 이런 확신이나 광기가 모여서 종목당 미수를 써서 3천만 원 가까이를 투자를 했던 게 사실 가장 큰 실수였어요. 2차 전지를 저렇게 떨구면 개인이나 기관이나 외국인 중에서 저걸 다시 되돌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컸어요. 어떻게 보면 숏스퀴즈가 나올 수 있다, 숏커버링이 나올 수 있다. 그게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강한 확신이 들어도 본인이 커버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야 되고 미수를 사실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미수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왔고 그 반대 매매 통해서 신용담보 비율이 하락하여 신용담보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왔던 게 이런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매도예요. 매도에 대해서 언제 해야 정확하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한 가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은 심리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장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귀찮으면 팔아요. 그 다음에 가슴이 웅장하면 팔아요. 그리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으면 팔아요. 장난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걸 확신을 하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남과 비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거기에 특성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가 낸 수익을 남에게 캡처를 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 매도를 해야 돼요. 내가 수익을 반납하는 거를 최소한 줄이기 위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 수익을 느꼈을 때도 분명히 있었고 그때 내가 정해놨던 분할 매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4번으로 분할 매도를 해서 완전 청산을 할 거야.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느껴질 때마다 분할 매도를 시작을 하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매도 시점이 고점에 위치하는 확률이 높을 거고요. 대부분 이 시점은 저항선을 뚫고 프로그램 매매와 거래량이 터질 때 경험적으로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많다는
저는 하나의 팁을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투자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계획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에 남 탓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절대 성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직장인이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하냐고 하는 질문이 생각보다 엄청 많은데 사장님이 알면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건 사실 저도 알죠. 근데 모든 잘못에는 주식에 정신이 팔려서라는 문장이 들어갈 테니까 사실 너무 과한 추측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삼성증권의 주식 자동 주문이나 키움증권의 자동 감시 주문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 5일선에서 맞고 떨어질 것 같다 하면 5일선 근처에 매도를 걸어 놓으면 되고요. 이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전날의 장의 파악이나 계획을 다 수립하고 언제 사는 거랑 언제 파는 것까지 다 정해놔야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직장인 분들 중에서는. 단지 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일 뿐 제가 머리가 좋아서 이런 투자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본인도 믿지 말고요. 시장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숫자나 수급만 믿으세요. 그 말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